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등비급수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비수열이 있었을 때 그 등비수열을 급수로서 쭉 더해가는 거를 우리가 등비급수다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각 항을 합으로 이루어진 급수를 우리가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급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등비수열의 합은 여기까지 일반한 부분합을 구한 거에서 무한히 더해가는 거를 우리가 등비급수다라고 부르게 되겠고, 그 등비급수에 대해서 수렴하는 것들은 R이 1보다 작았을 때,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았을 때 수렴하고 그 합이 1-R분의 A로 구해진대요. 그리고 R이 1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발산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그마, 우리가 K는 N이라고 해야죠. 우선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A1의 R의 n-1제곱이다 라고 쓰면, 요거는 다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우리가 A1 곱하기 R의 k-1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부분합을 한번 구해보면, 여기 있는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으로서 구해보면 요거 부분합은 우리가 잘 아는 1-R분의 초항 A1 곱하기 1-R의 n제곱으로서 부분합을 구할 수 있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급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1-R분의 A1 곱하기 1-R의 n제곱이다 라고 표현이 될 거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여기서 조금 나눠 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자, R이 기본적으로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게 되면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어디로 가게 돼요? 0으로 가게 되죠. 1보다 작은수로 계속 거듭해서 곱하면 점점점 숫자는 작아지면서 0으로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얘가 0으로 가주니까 결국 이거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가 나오게 돼요? 얘가 1-R분의 A다라는 극한값을 갖게 되겠고요.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R의 절대값이 우리가 1보다 큰 경우를 생각하면 당연히 얘가 뭐가 돼요? 발산해 버리는 거니까 결국 전체적인 극한값도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어줍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에 대해서 작았을 때 1-A로 수렴하게 되겠고, 그리고 R이 1인 경우 특별한 케이스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R이 1이라는 거는 결국 같은 수가 계속 반복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반복되는 수를 0이 아닌 초항을 가진 어떤 등비수열 자체를 쭉 더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급수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비 R값이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즉 절대값이 1보다 작았을 때만 이 등비급수가 수렴을 하고요. 예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았을 때 등비수열이 수렴을 했었어요. 기억들 나시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구별해 놓고 우리는 등비급수 지금 배우고 있는 거에서는 뭐 했을 때만 R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았을 때만 수렴하고, 그 수렴되는 공식은 얘다. 등비수열의 급수, 등비급수에서 알아야 될 식은 딱 요거 하나야. 요것만 잘 기억하면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계산할 때 뭐가 필요해? 공비와 초항만 있으면 뭐든지 만사 오케이. 되겠어요? 구해야 될 건 뭐야? 공비와 초항. 첫 번째 항, 그것만 잘 구해 가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았을 때 그거에 대한 합은 1-R분의 A로 구하면 되더라. 그래서 우린 뭐만 잘 찾으면 돼? 공비와 첫 번째 항만 잘 찾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발산하는 경우는 생각지 않아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등비급수에 대해서 요게 등비급수는 사실상 다예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문제들을 이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등비급수에 대해서 답하여라.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찾아라. 자, 보시면 첫 번째는 1이고요. 두 번째 2분의 2-x고 세 번째가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분의 2-x의 제곱이니까 결국 이 문제에서의 공비를 찾게 되면 그 공비가 2분의 2-x가 공비가 되는 거죠. 그치? 그 공비가 어느 사이에 있으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분의 2-x가 1보다 작으면 저 급수는 수렴할 거고, 그러면 전체적인 범위를 구하면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x 그리고 2가 될 거고, 전체에서 2를 빼주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x가 0이 되겠고, x에다 마이너스 곱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면서 x의 범위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 해당되는 수열은 수렴하더라.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 이 등비급수가 3분의 2로 수렴할 때 x값을 구해보래요. 자, 공비를 이렇게 구했고요. 첫 번째 항, 즉 a1을 생각을 하면 a1이 1이네요. 그거에 대한 우리 등비급수의 합은 1-r분의 a입니다. 여기다가 대입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1-r이 2분의 2-x고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이게 얼마다? 이게 3분의 2다라고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통분 계산을 해볼까? 자, 우선은 얘는 2분의 2-2 플러스 x 분의 1이었고, 요거 계산하면 얘랑 없어지겠고, 역수니까 x분의 2로 바뀌는데 이게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2분의 x가 2분의 3이 되면서 결국 약분하시면 x값 3으로서 구해지겠네요.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등비급수 찾는 문제였고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라는데요. 자, 첫 번째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를 보니까 5의 n제곱분의 3 더하기 여기가 마이너스 3의 n제곱분의 2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자, 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급수에 대해서 얘는 기본적으로 시그마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곱은 나누어 줄 수 없으나 덧셈 뺄셈은 나누어 써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를 보면 얘는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5의 n제곱분의 3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는 마이너스 3의 n제곱분의 2다 라고 나누었어도 괜찮다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나누어준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냐면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보세요.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 자체가 an이 a1 곱하기 r의 n-1제곱으로 일반적으로 쓰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요 모양으로 고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결국 5분의 3 곱하기 5분의 1의 n-1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우리가 무한대까지 마찬가지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1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구별이 잘 되죠. 누가 첫 번째 항이고 여기서는 얘가 첫 번째 항이고 공비는 5분의 1이더라. 그러면 얘는 1-5분의 1분의 5분의 3이다 라고 쓰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공비인 거잖아요. 그러면 1-3분의 1분의 마이너스 3분의 2다 라고 표기하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각각 이제 분수 계산은 계산하셔서 덧셈 하시면 무난하게 문제는 풀릴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분수 계산들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봅시다.
마찬가지로 2번 보시면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찬가지로 분모의 4의 n제곱이고 그 다음에 2의 n-1제곱 플러스 3의 n 플러스 1제곱이래요. 자, 우선 식을 조금 바꿔보면 얘는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4의 n제곱분의 2의 n-1제곱 더하기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4의 n제곱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이다 라고 표기할 수 있죠. 되셨나요? 자, 그래 놓고 조금 더 식을 변형을 해보자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보시면 여기에다가 내가 n-1제곱을 쓰고 싶으니까 여기는 4분의 2의 n-1제곱이고 곱하기 4분의 1 하면 원래 식하고 동일하죠. 되셨나요?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도 4분의 3의 n-1제곱을 쓰고 싶으면 여기는 4분의 3의 제곱이다 라고 쓰면 원래 식하고 동일하죠. 그죠? 지금 쓰는 법을 알겠죠? 뒤에 공비 부분을 n-1로 묶어내고 전개했을 때 위에 식하고 똑같이 맞추면 돼요. 앞에 초항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맞춰서 쓰시면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로 여기가 초항, 여기가 공비. 그러면 1 마이너스 이제 약분할게요. 2분의 1분의 4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고 더하기 여기도 1 마이너스 4분의 3분의 초항이 4분의 9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숫자 계산들 뭐 마무리 지으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는 게 두 번째였고요. 자, 3번입니다. 자, 3번 보시면 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가 3분의 1의 n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사인 얘가 2분의 n 파이가 붙어 있네요. 자, 봐봐요. 문제가 되는 거 갑자기 사인이 등장을 했네? 근데 사인은 주기가 얼마짜리예요? 사인 보통 주기 얼마야? 다 까먹었어? 사인 주기 2파이죠? 그잖아. 2파이를 주기로 갖는 주기 함수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 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인 거고 2 넣으면 사인 파인 거고 3 넣으면 사인 2분의 3파인 거고 그리고 4 집어넣으면 2분의 4파인 거고 5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5파이가 되면서 여기서부터는 다 다시 동일해지죠. 그치? 근데 또 여기서 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로? 1로 갔고 사인 파이는 0, 사인 2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 다시 얘가 0을 갖네요. 그러면 숫자상 나타나는 건 0을 곱하면 사라질 거고 얘네 둘만 숫자로 나타나진다는 거네. 그러면 조금 나열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급수를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 1을 대입했을 때는 3분의 1일 거고요. 더하기 2를 대입하면 얘가 0이기 때문에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0일 거고 플러스 3분의 1의 세제곱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다시 더하기 3분의 1의 4제곱에 곱하기 0이 되는 거고 다시 플러스 3분의 1의 5제곱 곱하기 1 순으로 가는 거죠. 되겠어요? 그러면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부호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나타내어지는 게 결국 3분의 1 더하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여기가 3분의 1의 5제곱 더하기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7제곱 순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 곱하기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 이렇게 곱해져 가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공비가 얼마로 알 수 있고 공비는 마이너스 9분의 1로 알 수 있는 거고 첫 번째 항은 얼마다? 3분의 1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으로서 1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우리가 3분의 1로서 계산하시면 이게 우리가 찾는 수량값이 되겠죠.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수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규칙 배열을 조금 잘 이렇게 나열을 해보고 규칙을 잘 찾아가면 우리가 공비를 찾기 쉬워집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봅시다.
자, 그 다음 3번. 다음 등비수열에 대해서 다음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합했더니 얘가 2가 나오는데 리미트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제곱을 우리가 급수를 구했더니 12가 나왔을 때 세제곱을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AN이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AN의 제곱을 생각을 하면 이거의 제곱을 생각을 하면 당연히 A1R의 n-1의 제곱이 될 거고 되겠죠? 그러면 얘는 A1의 제곱 곱하기 R제곱의 n-1제곱이다 라고 표기할 수 있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합을 구해보면 이 AN에서는 당연히 1-R분의 A1이 얼마인 거고 요게 2인 거고 그리고 AN의 제곱에서는 결국 공비가 뭐예요? R제곱이니까 R제곱분의 A1의 제곱이 얼마인 거고 12인 거고 되겠죠? 초항도 당연히 제곱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을 놓을 수 있게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곱해지면 A1은 우선 2배의 1-R이다 라고 표기가 될 거고 여기에서는 우선은 얘는 1-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A가 10인데 요게 2니까 결국 1 플러스 R분의 A가 6이더라. 그러면 A는 6 곱하기 1 플러스 R이더라. 요 두 개 연립할 수 있겠죠. 그러면 2-2하라고 6 플러스 6하라고 서로 같더라. 그러면 여기 넘어오면 8R이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러면 R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로서 구해지고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가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A1은 3이다 라고 구해지겠네요. 됐어요? 자, 마무리 지어 봅시다. 자, 마지막은 이제 시그마 뭐예요?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세제곱인데 자, 얘는 당연히 1-R 세제곱분의 A1의 세제곱이다 라고 이제 유추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세제곱이니까 8분의 1분의 3의 세제곱 27로서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숫자 계산 마무리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사용하는 거는 결국 1-R분의 A만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넘겨서 자, 꼴에 대한 일반항 구하기인데요. 자, 이런 게 이제 수능에서도 잘 나오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신에서도 종종 나오는 타입인데 내신에서보다는 오히려 조금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오히려 잘 나올 수 있는 규칙 찾기 문제로 되는데요. 자, 다음 수열 AN에 대해서 A1이 1이고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대요. 자, 식을 보니까 AN하고 AN 플러스 1하고 곱했을 때 이게 5분의 1의 N제곱을 만족한대요. 자, 그때 구하라는 걸 보니까 구하라는 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잘 보세요. 아래첨자가 2N입니다. 즉 짝수 번째들을 쭉 다 더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반항으로 가는 수열은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 등차수열은 둘이 더해서 둘을 뺐을 때 일반적인 일정한 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둘이 나눴을 때 일정한 수가 나와야 되는데 둘을 곱했을 때 일정한 수가 나오는 수열은 배운 적이 없어. 그러면 뭐 해봐야 돼? 대입을 해서 규칙 찾기를 좀 해봐야 돼. 자, 숫자를 좀 대입을 해볼게요. 1 대입하면 A1 곱하기 A2가 얼마가 되고 얘가 5분의 1이 되고 2 대입하면 A2 곱하기 A3이 5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 A3 곱하기 A4가 얘가 5분의 1의 세제곱 A4 곱하기 A5가 얘가 5분의 1의 4제곱순으로 쭉 내려가겠죠.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수열을 찾고 있는데 몇 개 더 해볼까? 하나 좀 더 해야지 보이려나 여러분들? A5 곱하기 A6을 하게 되면 얘가 5분의 1의 5제곱이다 라고까지 쓸 수 있네요.
자, 근데 다행인지에 a가 1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즉, 얘가 1이니까 a2의 값이 얼마로? 얘가 5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죠. 그죠? 첫 번째 a1이 1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구해지면 a2가 5분의 1 그러면 a3이 얼마일 수밖에? 얘가 5분의 1일 수밖에. 자, a3이 5분의 1이래요. 여기가 5분의 1이래. 근데 여기가 세제곱이 되려면 a4가 얼마? 5분의 1의 제곱이어야겠네. 그리고 얘가 5분의 2의 제곱이면 4제곱이 되려면 a5가 5분의 1의 제곱이어야겠네. 그리고 다시 하나 더 해보면 얘가 5분의 1의 제곱이면 a6은 당연히 5분의 1의 세제곱이어야겠네.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짝수 번째가 2, 4, 6으로 올라갈 때 5분의 1, 5분의 1의 제곱, 5분의 1의 세제곱 순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a에 2n이라고 쓰면 당연히 얘는 5분의 1의 얼마? n제곱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거는 첫 번째 항이 초항이 2가 첫 번째 항인데 5분의 1일 거고, 그리고 공비가 얼마짜리? 얘는 5분의 1짜리인 등비수열인 거죠.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1-5분의 1분의 5분의 1로서 계산하시면 뭐 5분의 4분의 5분의 1, 5 약분하면 4분의 1이다 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나는 이 규칙이 잘 안 보인다. 뭐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수직상으로도 이게 쭉 내려가면 여기가 홀수니까 a 2n 마이너스 2 곱하기 a의 2n 마이너스 1 얘가 5분의 1에 2n 마이너스 2제곱 그리고 a의 2n 마이너스 1 곱하기 a의 2n이 얘가 5분의 1에 2n 마이너스 1제곱까지 이렇게 쓰일 거고요. 잘 봐보세요. 자, 첫 번째 식은 그대로 두고 얘는 나누고요. 얘는 곱하고 나누고 곱하고 나누고 곱하고를 연속적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좌변만 우선 생각해 보세요. A2를 얘로 나눴으니까 얘랑 얘랑 약분되죠. 그죠? 그리고 얘는 분모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곱하니까 얘랑 얘랑 또 없어지죠. 그리고 얘는 분자에 있는 거고 분모에 있는 거니까 없어질 거고요. 규칙적으로 계속 없애주면 결국 좌변은 누구만 남아요? A1 곱하기 2의 A의 2n만 남아요. 됐어요? 자, 우변을 생각을 해볼게요. 분명히 요 식에서 요걸 나눴어요. 그럼 여기는 5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죠. 자, 이렇게 하면 얘도 5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하면 여기까지도 5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고요. 맨 마지막 얘 혼자는 곱해지는 거죠. 됐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를 세면 그 개수가 여기까지가 2n개니까 전체에 대해서 하나가 빠진 상태에서 해당되는 개수를 세면 얘가 n-1개겠죠. 보시면 여기가 2n-1부터 2n-1개에서 여기까지의 개수가 2n-2개잖아요. 그거에 대한 절반이면 n-1개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구해보면 얘는 5분의 1에 마이너스 1이 총 몇 개? 여기가 거듭해서 이제 곱해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n-1 거기에 남은 얘를 곱하시면 5분의 1에 2n-1을 곱하시면 되죠. 그러면 결국 여기가 뭐가 돼요? 5분의 1에 1-n이 되는 거고 곱하기 5분의 1에 2n-1이 되니까 얘네들 계산하니까 5분의 1에 n제곱으로 구해지겠고 그게 a1 곱하기 a 2n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상에서 얘가 얼마래요? 1이래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두셔도 괜찮다는 거죠.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규칙 찾기로서 나는 규칙이 잘 안 보인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시는 게 4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 우리 진입 판단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 정말 어려워해요.
헷갈려라 하고. 근데 여기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발레를 좀 잘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잘 보시고 안 헷갈리게 준비를 잘 하셨으면 해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래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기억번. 요거는 우리가 많이 나눴던 얘기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대요. 즉 수열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할 때 급수가 수렴하는지를 묻고 있죠.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우리가 거짓이라고 했죠. 이거에 대한 역이 참인 거잖아요.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0으로 간다는 참이지만 수열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급수가 꼭 수렴하는 건 아니라고.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다. 자, 니은번은 시그마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고요. 수렴하고 리미트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도 수렴한대요. 얘네 둘 다 수렴하면 당연히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덧셈과 뺄셈은 가능하죠. 곱셈 나눗셈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뺄셈도 수렴한다. 참이 되는 거죠. 됐죠? 자, 디귿번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bn이 얘가 수렴하는 상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라면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0이어야 한대요. 자, 그러면 이게 수렴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이 어디로? 0으로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이게 0으로 수렴하는 상태에서 얘가 0이 아니래요. 그 상황이면 그러면 b가 반드시 0이어야 되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간단한 발레를 찾아보면 an이 예를 들어서 0, 1, 0, 1, 0, 1로 나아가는 어떤 수열이래요. 얘는 극한값이 0이진 않죠. 진동으로 가는 거잖아. 0, 1, 0, 1, 0, 1. 발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bn을 우리가 1, 0, 1, 0, 1, 0 이렇게 쓰면 곱을 하면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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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둘의 곱의 극한값은 0을 만족하죠. 근데 bn은 0이 아니라는 것도 만족하는 상태에서 an이 0이 아니라는 것도 만족하는 상태에서 bn이 0이다? 0 아니잖아요. 되겠어요? 대표적인 발레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얘도 거짓.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참거짓을 판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귿번도 거짓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